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사주는 이강인의 사주죠. 이강인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뚜렷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강인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강인이 막상 경기에서 뛰어보는 영상을 제가 좀 몇 번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뭐 그닥 뾰족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타 부재인 한국에서 뭔가 스타를 하나 좀 만들어서 띄운 거죠. 그냥 뭔가 이제 좀 그래 이강인이 거기에 뽑힌 거고, 그래가지고 이강인을 이제 띄워줬는데 막상 외국에서 이렇게 경기를 뛰는 걸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였다. 그런 거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강인이 이렇게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체격이 조금 작은 편이죠. 게다가 체력도 좋은 게 아니고, 체력도 뭐 마라도나 같이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스피드도 그렇다고 해서 빠른 것도 아니고, 발자간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용이에요. 쉽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내용. 월드 클래스는 아닌 거죠. 월드 클래스는 이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고, 이강인은 그냥 국내 클래스, 월드 클래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포장돼서 과대 포장된 거죠. 과대 포장.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뭔가 좀 스포츠 스타가 필요한데 이강인을 좀 뛰어봤던 거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럼 더 성장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아직 성장할 하기에 약간 나이가 좀 어리니까 아직도 좀 성장할 수는 좀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체력이 더 강해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또 체격이 더 좋아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볼 트래핑 같은 거, 테크닉이 좀 좋아지는 거를 그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마라도나급 정도 볼 트래핑이나 트래핑 능력이 마라도나급 되기, 아니면은 그 누구지, 그 현재 축구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축구 스타 말씀봐.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말고 누구죠? 호날두 말고 메시. 이 메시하고 오히려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메시도 이렇게 키가 크지가 않고, 근데 이제 메시는 이제 트래핑 능력이 좋죠. 볼 다루는 능력이 좋죠.
그래서 이강인에게 바라는 거는 이제 메시 같은, 그러니까 손흥민은 호날두 급이 된 거죠. 호날두 스타일이 된 거죠. 키도 크고 뭐 체력도 되고 여러모로 이제 호날두하고 비슷한 거고, 손흥민은. 그러면 이제 이강인은 이제 메시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처럼. 근데 뭐 체격이나 뭐 스타일은 비슷해요, 메시하고. 근데 이제 차이가 볼 다루는 능력에서 이제 메시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메시는 볼도 잘 안 뺏겨요. 근데 이제 이강인은 잘 뺏기더라 이거죠. 왜 뺏기느냐면 몸싸움에서 져요. 메시는 몸싸움에서 안 지더라고. 보니까 체격은 작아도 악질적으로 볼을 안 뺏기더라고. 근데 이강인은 잘 뺏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싸움에서 지더라 이거죠. 메시는 안 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슈팅 능력, 이거는 뭐 볼 컨트롤인데, 볼 컨트롤이 이제 메시보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강인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메시처럼 되어라 이거죠. 볼 다루는 능력이 더 좋아져라.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죠. 뭐 더 키가 크거나 체력이 강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데 쉽지가 않죠. 물론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올해 나이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메시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이거 이 길밖에 없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발렌시아라는 팀이 얘를 이제 이강인을 써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딴 팀으로 가가지고 출장 기회를 많이 얻어가지고 테크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밖에 없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렌시아와의 재계약을 하지 말고 아예 딴 팀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제 계약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 여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요. 2002년 6월인가? 그런데 이제 임대를 준다면, 1년간 임대를 준다 그러면 내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발렌시아는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 해서 계약을 연장하자. 발렌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면, 발렌시아가 계약을 연장하면 임대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이제 정 떨어진 거죠. 출전 기회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올 여름에 임대가 되겠느냐, 이런 걸 보죠. 올해 건데. 지금 이제 5월달이고요. 5월달에 이 편인이 뭔가 이제 들이댄다는 거거든요. 들이댄다. 요게 이제 내 소속팀 발렌시아가 되겠죠. 발렌시아 또는 발렌시아가 아닐 수도 아니겠네요. 발렌시아가. 왜냐하면 편관이 삼합이고 정제 밑에 편관이 있으니까 이건 발렌시아가 아니고 다른 팀이겠네요. 다른 팀으로 임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네요. 그리고 이 식신의 충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발렌시아에서 내가 더 못 있겠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임대 불발,
임대불발. 임대불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임대불발. 이 천간의 운은 천간에는 합하고 충밖에 없죠. 이건 인식의 문제예요. 아, 뭐 되겠다 또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 인식의 문제예요. 그러면 식신의 충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나 발렌시아에 못 있겠어,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아, 임대도 안 되겠는데,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충이니까 만약에 계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5월 중으로 임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달을. 그럼 5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5월 이후에 임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5월 안에는 임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6월이면 이건 6월은 가능하다고 봐요. 상관이 합의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5월 달에는 어렵다고 보고 6월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이제 축구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는 거는 나도 이제 평가를 내겠지만 이 시스템, 프로야구는 시스템을 내가 이제 많이 봐서 알겠는데 축구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후년 6월 2022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2년의 해운을 보면 떠나는 운이니까 발렌시아를 떠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만료라고 하는데 합의 걸리면 이거는 이제 떠날 일이 많은데 다른 팀하고 계약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겁제는 계약금이 되고, 그리고 실제 계약은 5월 달에 이루어지겠죠. 요 충이 요건 계약 만료, 요거는 새로운 계약. 그래서 발렌시아하고는 요번 계약을 끝으로 새로운 팀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내년의 운이죠. 내년의 운은 편관 들어오고 편인이니까 이거는 외국 팀으로의 추진이라고 봐야죠. 추진. 그러니까 올해는 편관이 합의 들어왔는데 이거는 의향만, 아, 내가 외국으로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발렌시아 얘네들하고 있다가는 내가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내가 딴 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향,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고, 내년에 가서 편관이 들어오고 편인이니까 이게 내년에 외국 팀으로를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봐요. 이거를. 요게 발렌시아에서 뛰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후년이 외국 다른 팀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강인의 전반적인 선수 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이제 대운을 봐야 하는 거죠. 이 운동선수, 프로선수는 비즈니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금이 있고 수가 있어서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가, 또 운이 얼마나 그거를 받쳐주는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대운이 타이밍이 그렇게 썩 잘 맞지가 않아요. 프로 선수가 보통 성공하는 게 이 겁재운에서 성공을 해요. 이게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유망주라는 뜻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과학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뭐 학자가 됐든 이 겁재운은 상당히 유망주가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겁재가 20대 전에 전후로 뭐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겁재가 들어오면 이게 유망주라는 뜻이 돼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축구 선수, 이게 운동 선수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겁재가 들어오면 굉장히 유망주고 날리는 경우가 돼요. 선수로서 촉망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는 이게 30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30 이후에 잘 나가겠느냐?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축구 선수의 전성기는 20대일 건데 30대 되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30대 이후에 겁재니까 이거는 쇠퇴기. 내가 축구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딴 거 해야 되나, 이런 시기라고 봐야 돼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 대운이 한 칸씩 밀렸더라면 20대부터 겁재였다면은 참 훨씬 촉망받고 유망 선수로서 능력도 발휘하고 이럴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밀린 거죠. 10년 정도. 그래서 이게 참 대운이 안 따라준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25세 때 요 편제 대운이 그나마 조금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손흥민 같은 그런 월드 클래스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손흥민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재간도 좀 떨어지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스포츠 스타를 찾다 보니 이강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유명해졌을 뿐이다 하는 거죠. 국내용으로는 뭐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월드 클래스가 되기에는 경기를 봤지만 내가 뭐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뛰는 경기가 많지도 않아요. 별로 뛴 경기가 별로 없어서 많지도 않은데 하이라이트 같은 거 잠깐 보니까 손흥민하고 기량 차이가 많이 떨어져요. 돌파력도 떨어지고 가끔가다 이제 발재간 좋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런 거예요. 10번 정도, 10번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선수예요. 여기까지 할게요.